합시다. 자, 우리 설렁하네. 좀 따뜻하게 바꿔야 돼. 막 짜증나, 뭐 더우면은 나한테 눈치 줘요. 바로 크게. 자, 그래서 이쪽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우리가 대충 조건부가 뭔지는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는 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공식이나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중 분할 표로도 뭔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의 계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그 시간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 순서. 그래서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나왔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날 생각하지만 너 약간 인생의 후회함 같은 게 있니? 약간 있어요? 그때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 그죠? 자, 근데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바꾸잖아요. 바꿨으면 바꾼다고 다시 가기도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요. 넌 있니? 아, 그래요? 너도 막 후회하는 게 있어, 인생에서? 없어요? 너네 학교를 간 걸 후회하진 않아요? 포기했어. 아, 포기했니 이미? 아니 근데 너무 빡센데 가는 거보다는 근데 애매하다. 너가 약간 좀 애매한 거 같긴 해. 지금까지 봤어요. 하여튼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특히 확률 계산.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뭔가 이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약간 계산하려고 하지 마. 얘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 제발. 그냥. 그래서 바꿀 수 없으니까 계산하려고 하지 말되 그냥 상황만 반영.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낫나? 상황 반영만 해. 상황 반영. 그러니까 약간 확률 같은 경우는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랑 미래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는 게 좀 빨라. 그래서 과거 쪽은 약간 의미가 없어. 그냥 이쪽은 그냥 그 된 상황을 가지고 걔를 반영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현재 또는 미래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과거는 못 바꿔요. 슬퍼. 나도 뭔가 약간 몇몇 가지 그 인생의 선택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니? 그죠? 나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지 몰랐어. 나는 내가 진짜 내가 1타 강사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했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과거는 계산 안 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어떻게 계산해 이거? 이미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P라고 쓰고 A 바 B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P라고 쓰고 B 바 A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확률 문제를 막 다큐로 뭔가를 막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어난 거고요. 얘가 먼저 일어난 거야. 얘가 먼저 일어난 거고 얘가 나중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여기다 써놨잖아 내가. 그러니까 먼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일어난 게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면 얘는 미래니까 예측을 해야 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예측해야 돼.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써놔. 후보분의 주인공이다.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그 프린트에 있어 이거. 프린트에 있어. 자, 근데 그 반드시야. 후보는
어쨌든 이 중에 일부가 주인공으로 올라갑니다. 이 중에 일부가 주인공으로 올라갑니다. 이 중에 일부가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확률. 바뀐 상황에 대한 확률. 대한 현재 혹은 미래의 확률. 또는 미래.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 못 바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니 예전에 그 메가 갔을 때 그 메가에서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막 의리를 지킨답시고 의리를 막 의리하다가 이제 망했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나중에 뭐 선택이 있을 때 굳이 뭐 그런 의리까지를 그렇게 막 엄청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나쁜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산다고 이렇게 그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착하게 살면 남들이 너네를 되게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그냥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는 약간 그런 성격은 약간 못 되는 것 같아. 내가 내 꿈은 납득 건물주라고 하지만 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게 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자 하여튼 그래. 근데 뭐 몰라.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는 못 바꾼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라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를 이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되게 교과서에 있는 예시긴 한데 이렇게 어떤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3개가 포함돼. 3개가 포함돼 있어. 그러면은 당첨 안 되는 거를 이렇게 XXX로 표현하겠습니다. 돼요? 자, 나는 나중에 갑질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갑을 쓰겠습니다. 갑질이 될래나? 그치? 완전 거의 을한테 그거 할 것 같아. 복종할 것 같아. 을. 집 좀 고쳐 이러면 예 이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근데 요즘 그 블로그에 막 약간 그냥 그 현실 절반? 약간 과장 절반 해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고 있거든요. 내 그 신분을 없애고 이름을 말하면은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시태그도 안 단단 말이야. 그래서 한 글을 한 5개인가 썼나? 하여튼 근데 신기하던데? 분명히 조회수가 0개다? 조회수가 0개인데 하트가 있어. 좋아요가 어떻게 있는 거지? 블로그 해봤니? 글 써본 적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 조회수가 0개거든요? 하트가 있다.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나? 이렇게 안 먹어도 되나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웃을 신청했던데 들어가 보니까 되게 많던데 나한테 왜 이웃을 신청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요. 자 그게 그 블로그 이름이 이게 이름 치면 나올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싸 아니 괜히 알면 그러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이 먼저 뽑고 이제 을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비복은 비복. 그러니까 뽑고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독립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갑이 동그라미를 뽑는 사건입니다. 그다음 B 을이 동그라미를 뽑는 사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 2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지. 이쪽은 상황 반영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자 P라고 쓰고 A 갑입니다. 두 번째 P라고 쓰고 B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야. 이게 나중이고요. 돼요? 물론 과거, 현재 이런 좀 그렇잖아. 하여튼 그래. 자, 요거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는 B가 나중이거든요. 나중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자 이쪽은 얘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약간 이 확률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되긴 해요. 자, 그럼 얘가 먼저, 얘가 나중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과거입니다. 얘가 과거야. 얘가 과거야. 자,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는 이미 갑이 뭘 뽑았어요? 당첨제비를 뽑은 거잖아. 그럼 그 확률을 계산하려고 해라 하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되니? 그럼 봐봐. 야, 갑이 동그라미를 뽑았으면은 이제 얘가 몇 개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제비가 6개가 남아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죠. 그럼 그냥 6분의 5 하면 끝날 거야. 이렇게 2라고 쓰면 끝날 거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막 선생님 그 7분의 3은 어디 있어? 아니, 과거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그 상황만 반영해. 상황만 반영하라고. 상황만 이렇게. 그러니까 반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봐봐. 얘는 이겁니다. 자, B가 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뽑은 거야.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그럼 무조건 뭐냐? 무조건 A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요. A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요. A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B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거는 B는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B는 무조건 동그라미. B는 무조건 동그라미. A는 뽑았을 수도 있고 안 뽑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이게 새로운 전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분해. 자, 주인공은 뭐냐면 주인공은 A도 뽑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런 방식이라. 그래서 얘가 후보 1번, 후보 1, 얘가 후보 2번이 되는 거죠.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얘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얘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다. 돼요? 벌써 또 잠이 들려고 그러네. 자, 너 너무 졸립니? 좀 아 그래요? 춤추고 가도 돼요. 이렇게 격렬하게 춤추고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일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게 조건부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후보분의 주인공 아니면 그냥 확률 계산이야. 그러니까 괜히 뭔가 어떤 거는 뭐고 어떤 거는 뭐야라고 괜히 엄청나게 따지려고 하는 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세요. 그러니까 후보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확률 계산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무엇을 먼저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여기서 기본적인 계산은 후보분의 주인공. 왜냐면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거를 구할 때는 결국은 얘는 그 새로운 전체 있죠. 새로운 표본 공간. 그러니까 이게 분모잖아, 분모. 그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 조건 만족. 이게 분자야. 그래서 이쪽은 사실 경우의 수로 만약에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대한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고요. 이쪽에 대한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2번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뭐 대놓고 곱해서 끝나는 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될 경우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표본 공간의 일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잠시만요. 쉬운 거 터져 194번. 또 어려운 거 같이 또 그거 할 것 같아. 자,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한 번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서로 다른 뭐 주사위니까. 뭐 동시에 던졌다고 해도 그냥 따로따로 해. 그냥 앞하고 뒤라고 하면 되잖아. 앞, 뒤. 앞에 주사위, 뒤에 주사위.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이런 거. 그래서 그냥 6 곱하기 6일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얘가 원래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였을 건데 자, 여기서 봐봐.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입니다. 짝수. 이게 새로운 표본공. 새로운 표본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일 때만 막 가지고 되게 막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일부잖아. 새로운 표 이거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자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P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조건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럼 여기는 곱이 짝수일 때, 이쪽은 합도 짝수겠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니 뭐가 있겠니? 그냥 써. 새로운 전체가 이거야, 곱이 짝수인 거. 근데 얘는 합을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야 곱이 짝수가 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아무거나 몇 개만 짝수면 돼요? 한 개만 짝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내가 분명히 이거 기본적으로 볼 때 뭐분의 뭐라 그랬죠? 후보분의 주인공. 그럼 후보 1번. 자, 후보 1번. 그냥 이겁니다. 뭐냐면 아무 생각 없어. 왜? 생각 없으니까. 하나는 짝수 더하기 홀수. 돼요? 얘도 곱하면 그거 아니니? 짝수잖아. 자, 그다음 더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 이거야. 더하기. 어머나? 짝수 더하기 짝수. 돼요? 이게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 3번이야. 되니? 후보번의 주인공이니까 이거 분해가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니 야 합도 짝수가 될 거면 이거밖에 없지 않겠니? 그럼 짝짝이 되는 거죠. 돼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짝수 홀수니까 3 곱하기 3이겠죠. 그렇잖아. 뭐 이거 그다음에 홀수 짝수니까 3 곱하기 3. 짝짝이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럼 짝짝이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일부가 올라간다는 거야. 돼요? 그죠? 그런 식이야. 후보분의 주인공. 후보분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기본은 후보분의 주인공이죠. 후보분의 주인공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인공.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야, 그러면은 자 197번 한번 풀어볼래요? 심심하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굳이 얘를 또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 같은 게 존재할 때라 그랬어요. 그냥 숫자 같은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는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라고 보시면 얘도 조건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 한번 구하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두 번 구하면 돼 경우의 수를. 그죠? 되니? 자 그럼 봐봐. 야 숫자 같은 게 존재하도록 만들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3, 4. 그러니까 무조건 있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숫자 같은 게 존재한대. 숫자 같은 게 존재한대. 자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은 야, 여기서 이렇게 쓱 있을 때 같은 게 존재할 거면 3하고 4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야 전체로 따지면 8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예요? 아, 분위기 좋다. 자, 전체 이거 공이 8개 있잖아. 8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예요? 4개, 84. 뽑아 이렇게. 아, 뽑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숫자가 같은 것이 없을 때를 빼주면 될 거 아니겠니? 돼요?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걸 쉽게 가야 되는 그런 강박을 가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을 좀 해보란 얘기예요. 그냥 이거 분류만 잘하면 되지. 자, 숫자 같은 게 없다라는 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그 형태가 되는 거는 3하고 4야. 3하고 4입니다. 3하고 4야. 자, 그러면 3하고 4가 아예 뭐 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3하고 4 빵개. 3하고 4 중에 한 개. 돼요? 3하고 4 중에 몇 개? 2개를 갖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풀려면 되잖아, 뭐 그죠? 하면 되지. 자, 그럼 봐봐. 야, 3하고 4가 아예 없어. 그럼 얘가 없으면 뽑을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5하고 6밖에 없잖아. 근데 몇 개 뽑아야 돼요? 4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겠지. 돼요? 안 되면 6건이라니까 그냥? 괜히 뭐 물론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3이 하나 같을 때 4가 같을 때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는데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한 개가 있대. 그럼 3일지 4일지를 모르니까 우선은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돼요? 3이 있을지 4가 있을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 또는 4 중에 이게 하나 종류를 고르는 거야. 3 또는 4 중에. 근데 봐봐. 종류를 골랐다? 얘는 3 또는 4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두 개인데. 돼요? 만약에 3을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3 중에서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3 중에서도 흰색을 뽑을지 검은색을 뽑을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는 흰색 또는 검은색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럼 여기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 끝났어 이미. 여기서 끝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에서 여기 3, 4, 여기 3, 4 중에 결국은 몇 개밖에 안 뽑은 거야? 한 개밖에 안 뽑았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여기서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럼 곱하기 몇시 3이 되는 거야? 43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지. 꼼꼼하게 가 그냥. 어떻게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이거야. 자, 그럼 두 개는 선택지는 없어. 이거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단 흰색일지 검은색일지는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3의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고요. 3의 색깔. 그다음에 4의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럼 이번엔 또 얘 선택지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1, 2, 5, 6 중에 남은 두 개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사실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쓰면 되죠.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여사건을 이용한 거고 만약에 그냥 여사건 말고 원래 거를 구한다고 하면 3만 같을 때, 그다음에 4만 같을 때, 그리고 3, 4 모두 같을 때로 나눌 수 있죠. 모두 같을 때로. 돼요? 뭐가 편한지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냥 그래. 그래서 다 해준 게 일부러 그래요. 너네가 무조건 뭔가 생각할 때 여사건도 생각할 수 있고 얘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야 그러면. 그럼 3만 같을 거면 얘네들은 무조건 쓰고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4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죠. 4가 있는 경우와 4가 없는 경우로 있을 수 있겠죠. 돼요? 이해 가니? 그렇잖아. 같은 게 있는 거야. 같은 게. 숫자 같은 게 3인 거지. 4는 하나만 뽑힐 수도 있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건 실수하면 안 돼. 알겠죠? 되니? 그럼 이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4만 같을 때도 똑같겠지. 그럼 이거 해서 곱하기 뭐 하면 될까? 2 하면 될 거라는 거죠. 돼요? 여기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3, 4 모두 같을 거면 3, 4, 3, 4밖에 안 되잖아. 돼요? 그럼 이거 한 가지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분류는 해야 돼. 그러면은 봐봐. 3만 같을 때 4가 있대. 그럼 3은 무조건 두 개를 뽑고요. 4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돼요? 그렇잖아. 야 그럼 두 가지 되고. 그러면 봐봐. 이거 두 개 뽑았지. 4 여기서 뽑았어. 그럼 남은 거 1, 2, 5, 6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요? 한 개만 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사실이니까 곱하기 8 없으면 되죠. 되니? 이거지 뭐. 그럼 4가 없었다. 4가 없으면 뭐야? 그냥 아니 3은 뽑았으니까. 그러면 1, 2, 5, 6 중에 남은 두 개 뽑으면 되니까 좀 굳이 말하자면 4C가 되겠죠. 되니? 이런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쓰고 얘는 한 가지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은 없어. 뭘 하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후보문의 주인공이 일부가 올라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경우의 수 2번 구한다고 생각해. 경우의 수. 이게 더 약간 확실할 수 있어. 물론 일부 바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올릴 수 없는 것도 있거든. 얘가 약간 좀 헷갈려요. 그래서 검은 공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은 또 따로 구한다는 거지. 이렇게 딱 봤을 때 따로 그냥 구하는 거야. 전체도 그냥 따로 구하고 얘도 따로 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은 검은 공이 두 개니까 검은 공이 두 개면 당연히 흰 공도 두 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검은 공이 두 개면 흰 공 두 개. 그러면은 얘랑은 살짝 궤가 다르다고 얘는. 그러니까 남은 거를 다 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럼 얘는 또 아까랑 똑같거든요. 3만 같을 때. 그다음에 4만 같을 때. 4만 같을 때. 자, 그다음에 3, 4 둘 다 같을 때. 이거인 거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3, 4 둘 다 똑같아. 그냥 한 가지야. 3, 4, 3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3만 같다. 3만 같을 거면 4가 있을 때와 4가 없을 때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돼요? 이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 3은 같아.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검은 공 2개, 흰 공 2개니까 검은 공 2개, 흰 공 2개니까 4가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똑같이 얘는 두 가지가 되긴 할 거야. 두 가지. 4가 이쪽에 있냐 아니면 저쪽에 있냐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데 그럼 만약에 4가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흰색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검은색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 두 가지. 근데 되게 다행으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쪽에 4가 들어갔으면 이쪽을 못 뽑으니까 여기 오는 게 몇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라는 거잖아.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 그럼 4의 색깔. 여기는 나머지 색 중 하나. 나머지 색. 남은 것 중 남은 두 종류 중 하나. 돼요? 이거지. 그런 방식이야. 그럼 4가 없었다? 4가 없으면 이거 없잖아. 그럼 3 이거 하나 있으니까. 그럼 남은 거 흰 거에도 하나 뽑아야 되고 검은 것도 하나 뽑아야 되니까 이쪽은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니까 이쪽은 2C1 곱하기 2C1 돼요?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네 가지, 여기 네 가지니까 이쪽은 8가지. 여기도 8가지가 되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이걸 2를 곱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6개, 여기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식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거.
여기 이쪽에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든 아니면 저거를 구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옮겨주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 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 만족하는 이만 두 개를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후보분의 주인공이라서 후보 중에 일부가 올라가는 건 맞아. 이게 기본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냥 경우의 수 2번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찾아지면 쓰시면 되는데 안 되면 따로따로 쓰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거 분에 제가 그냥 올리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됐니? 알겠죠? 그냥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 다른 거 뭐 있나? 또 할만한 게. 그러면은 또 우선 야 이거 계속 하다가는 또 시간이 오지게 지날 것 같으니까 우선 좀 숙제를 해보시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후보분의 주인공이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그 조건부 쪽에 과거가 들어가면 걔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만 약간 반영을 하시고 그냥 확률 계산은 그 뒤에 거 현재 가지고만 보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후보분의 주인공은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일부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몇 번 구할 수 있다? 2번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 자따로 분 못 따로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뭐 아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쪽 있죠? 독립과 종속 있지, 그치? 그 73페이지 그걸 좀 봅시다. 독립과 종속. 자, 이거긴 해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라고 쓰고 A 바 B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A 교집합 B가 되고요. 이쪽은 P, B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곱셈 정리를 쓰잖아. 이겁니다. P라고 쓰고 A 바 B 곱하기 P, B야. 이게 곱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P라고 쓰고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곱사건의 확률은 진짜 곱하는 거야. 곱사건의 확률은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P, B 바이. 그럼 여기는 PA분의 PA 교비 되는 거죠. 해요? 그렇잖아. 이거야. 그럼 똑같아. 그럼 이거죠. 넘기면 PA 곱하기 PB 바 A입니다. 그럼 그냥 똑같이 PA 교비. 돼요? 이게 곱셈입니다. 되니까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에 뭐냐면 조건부가 생기는 거야. 되니? 이게 곱셈입니다.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곱셈 정리가 돼요. 곱셈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용어가 독립과 종속이야. 독립과 종속이야. 자, 이거야. 독립과 종속이야. 너 어제 몇 시에 잤니? 2시 반. 늦게 잤니? 일찍 좀. 아 그래요? 3시 반. 3시 반? 너 어제 몇 시에 잤어요? 1시요? 오! 그래? 너 늦게 잤니? 너 몇 시에 잤어요? 1시? 4시 40분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그건 약간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고 그렇게 자야 되는 거 아니니? 그죠? 졸려 죽겠네? 자, 또 독립이 좋아, 종속이 좋아? 독립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는 그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잖아, 그죠? 물론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독립에 굉장히 가치를 좀 높이 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가치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가치 판단이 아니라 독립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끼리의 연관성이 없는 거야. 연관성이 없어요. 사건끼리 연관성이 그냥 없는 거야. 종속은 그냥 이겁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야.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사람 10명 이렇게 지나가. 10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6명이에요. 그럼 여자 몇 명이에요? 4명 그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립이 아닌 건 다 종속.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야. 무조건 종속이야. 독립 아니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독립이란 이런 겁니다. 자, 이쪽은 A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 A라는 사건은 이겁니다. 자, 우리 집 가족여행. 우리 집 가족여행. 가족여행 간 데 중에 제일 좋은 데 있어요? 제주도요? 너는? 기억이 안 또 가고 싶은 여행지 있어? 나. 아니요. 너 그렇게 살다 나처럼 돼요. 안 돼. 나처럼 돼. 애들이 막 놀린단 말이야. 비행기 탈 때 막 신발 벗고 타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물론 비행기는 타봤겠지 뭐. 너 타봤니 비행기? 네. 어디? 제주도? 제주는 안 가봤고 한번 가봤고 그 캐나다나. 미안해. 잘못했어. 자, 나는 30 넘어서까지 못 가본 것 같은데? 30 몇인가? 35인가? 이때 처음 가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그때 제주도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신발 벗고 타라는 거야. 나쁜 놈들. 자, 하여튼 그래. 그리고 막 뭐지? 그 비행기 이륙할 때 막 박수 치라고 이렇게. 그 박수 치는 기분이 된대.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우리 집 가족여행 이 A라는 사건이야. B라는 사건은 옆집 부부싸움. 야! 이러면서 막 그죠? 안 돼! 이러면서 그죠? 이거 못 살아! 이러면서 그죠? 이혼 숙녀 캠프 가자! 막 이런 말 그죠? 고고싱 이러면서 그죠? 그게 뭐 출연료가 얼마 있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게 딱 있어. 그럼 생각해봐. 아니 야 옆집이 부부싸움을 막 해. 막 쨍그랑 소리가 들려. 그럼 갑자기 막 우리 집 아버지가 그러니? 야 옆집이 싸운다. 우리도 가족여행 가지 말자. 이런 집이 있어요? 너무 다큐를 또 찍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집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얘네 둘은 전혀 상관이 없어. 1도 연관성이 없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집 가족여행 갈 확률이 옆집이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옆집이 부부싸움을 안 하든지 그냥 아예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독립은 약간 이렇게 볼게요. 조건부의 의미가 없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부 의미가 없는 거. 그냥 없어. 조건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보면 이런 거다. 그럼 야, 우리 집을 가족여행 가든 안 가든 옆집 부부싸움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느낌도 있다. A하고 B가 만약에 독립이잖아.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독립이야.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독립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그냥 싹 다 독립이야. 모든 게 다 독립이야. 이렇게. 그래서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다 독립이야. 싹 다 독립, 싹 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이 네 상황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성립하면 나머지는 다 성립하는 거야. 되니? 오케이? 자, 이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야.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해. 자,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돼요. 근데 독립했을 때 얘가 조건부의 의미가 없어요. 조건부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곱셈 정리해서 P, A, 바, B 있잖아. 그죠? 얘가 여기에다가 P, B를 곱한 게 P, A, 교, B라 그랬거든요. 돼요? 조건부 의미가 뭐라고요? 없다고. 되니? 없어요. 오케이? 한마디로 A와 B가 독립이면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 관계식이 성립해. 그래서 얘는 죽었다 그 독립은 이렇게 알아요. 독립은 이거야. 독립은 이거야. 독립은 얘야. 그러니까 얘를 막 그 독립의 판별식 막 이러거든요. 판별식이 좀 많아요.
자, 판별식이 많아. 그래서 독립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그러니까 얘도 있습니다. 독립을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조건도의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A, B가 독립이면 얘의 의미가 없을 거고요. A, B가 독립이면 얘의 의미가 없을 거란 얘기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럼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곱셈 정리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독립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요소 판별하는 식을 볼게요. 판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진짜 이거야. P A 바 B 이퀄 PA.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그 신경 안 쓰더라고. 무조건 얘만 신경 쓰더라고. 근데 이걸로도 풀 수 있는 게 있어. 자, 두 번째는 P라고 쓰고 이쪽은 이겁니다. 얘는 A 곱하기 P 이거 P B가 되고 이쪽은 이거 이퀄 P A 교 B야. 돼요? 세 번째. 무슨 중분할표가 있었죠? 이중 분할 표가 있어. 여기서 자 얘는 이렇게만 기억해. 가로 또는 세로 선의 모든 비율이 일치한다. 되니? 비율이 일치한다는 건 전혀 신경이 없던, 전혀 상관이 없고 연관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연관성이 없는 거야. 연관성이 없는 거야.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분할이 두 가지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있고 A 여집합이 있는 거야. 그다음 B가 있고 B 여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쪽이 뭐 1이고요. 이렇게 할까? 이게 좀 이렇게 캐캐묵은 논쟁이긴 한데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 돼지고기가 있고요. 소고기가 있습니다. 너 돼지고기가 좋아해? 소고기가 좋아해? 소고기요? 너는? 돼지. 그래? 너는? 돼지고기야? 너는? 소고기야? 너는? 그치 약간 있죠. 너 돼지고기가 좋아? 소고기가 좋아? 돼지고기. 그래?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약간 남학생들이 돼지고기를 은근 좋아하더라고. 그렇잖아. 자, 그리고 여학생들이 보통 소고기를 좋아하는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비율이 일정하다는 게 이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뭐 돼지고기 좋아하는 남학생이 한 7명 있어. 소고기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몇 명 있을까? 한 3명 더 칩시다. 그리고 여학생이 막 갑자기 여기서 14명이 있고요. 6명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겠죠.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얘가 총합이니까 얘는 21명이고요. 이쪽은 9명입니다.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20이고 얘는 30인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7대 3대 10이야. 이렇게 됐을 때 14대 6대 20인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를 좀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세로선 가로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7대 3대 10, 7대 3대 10 얘도 7대 3대 1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독립이에요. 이런 게 독립이야. 얘가 독립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 봐봐. P라고 쓰고요. A 바 B가 있고요. 자, P라고 쓰고 얘는 A 바 B 여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돼요? 무슨 유를 가지고 본다고요? 비율 가지고 본다고. 비율. 자, 그럼 생각해봐. 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은 이만큼이 가정이거든. 이만큼? 이만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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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그 중에 A는 얘입니다. 이 중에 A는 얘야. 그럼 이쪽은 10분의 7이죠. 10분의 7이라고. 그럼 B가 안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야. B가 안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 안 일어났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죠. 이거가 얼마냐 이거? 20분의 14. 보통 가비엘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서 비율이 똑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두 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냥 대놓고 PA를 봐도 마찬가지야. PA를 봐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야 전체 중에서 전체 30개 중에서 20일인 거죠. 30개 중에서 20일인 거지. 30개 중에서 20일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30분의 20이 30분의 20. 30분의 20. 근데 이걸 굳이 말하자면 10 더하기 20분의 7 더하기 14와 같대. 그래서 얘를 굳이 말하자면 가비에 있는 가비.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가비에리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비율이 일정하면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한 그 의미가 연관성이 1도 없는 거야. 이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중 분할표까지 해서 판별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독립을 판별하는 요소야. 그래서 절대로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걸로는 알아볼 수 없어요. 얘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있어. 배반대, 독립. 배반 사건이 뭔지 알아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곱사건이 공사건이 거잖아. 그래서 이쪽은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야.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쪽은 A 교 B가 공집합이야. 이렇게. 이거라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를 생각. 벤 다이어그램. 얘로 5초까지. 돼요? 근데 자 독립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얘로 절대로 알 수 없어. 그냥 무조건이에요. 독립은 무조건입니다. 독립은 무조건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신용이야. 얘는 약간 내신용 느낌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배반 사건 나오잖아. 무조건 종속. 무조건 종속이야. 배반. 무조건 종속이야. 왜냐면 어떤 게 일어나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잖아. 굉장한 큰 종속이지. 그러니까 어떤 관련성이 있지. 누가 뭘 하면 내가 개빡쳐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라니까? 그럼 배반은 엄청난 종속입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왜? 아니 얘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아니 P, A, 교 B가 두 개 곱한 건 똑같거든. 아예 공사건이 아닌 이상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이게 공집합이면 얘가 0이면 이게 0인 거잖아. 그럼 이게 공사건이 아닌 이상 두 개를 곱해서 0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입니다. 독립 아니니까. 독립 아니면 종속입니다. 그럼 종속은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았냐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는 거야.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종속인 거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 분할표로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어떤 그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배반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지만 독립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 가지고 이게 독립인지 독립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독립일 수도 있고 이 벤 다이어그램이 종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무조건 쟤란 얘기야. 무조건 이 중에 걸려요. 됐니? 니네가 굉장히 거의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지금쯤 약간 한 40분 50분 지난 것 같거든요. 그죠? 한 정각쯤 됐니? 9분 더 지났구나. 그래. 자, 어쩐지. 자, 이해는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종 이거 구별하는 거 나오니까 그리고 가끔 배반이 종속이라는 걸 몰라서 틀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은 이렇게 좀 약간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되게 옛날에 나왔던 그 문제가 하나 있거든? 한번 그것 좀 볼게요. 자, 되게 옛날에 냈던 거,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마지막 장에 앞쪽을 좀 볼래? 마지막 장의 앞쪽? 그래서 팁 해놓고 표 이용 독립 구별 방법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어떤 비율이 항상 일정한 거야. 비율이 일정하다야.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분할표에서 가로 또는 세로 선. 그러니까 한쪽만 만족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왼쪽 그 밑에 쪽에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하는데 이거 진짜 옛날 거 기출 문제 맞거든요. 아마 자입 찾아보면 나올 텐데 이거야.
그 얘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360명 대상이래. 그래서 이중 분할표가 대놓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60이야. 120이고 240입니다. 그다음에 150, 210이야.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 1 사건과 조직 개편안을 찬성할 사건이 독립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밑에 몇 대 몇이니? 1대 2죠. 여기도 몇 대 몇일 수밖에 없다는 독립이면 1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뭐 답이고 얘가 2답이 되겠다. 돼요? 더한 게 얼마야? 150. 그럼 3답이 얼마? 150. 얘가 얼마? 50. 이게 답이야. 발로 풀겠다. 이게 끝이야. 안 어려워 이런 거. 그러니까 독립이면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은 이것만 기억해. 얘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너무 편협하게는 사고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정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문제에 따라 다른 거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뭐 표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교집합으로 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그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독립일 때 성질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편할지 모르니까 세 개는 다 알고 있대 문제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 무조건 그건 맞아요. 이분법적이야.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데 그럼 그 과연 독립이라는 건 무엇이냐? 독립 사건을 가지고 봤을 때 첫 번째 이쪽은 조건부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노테이션? 약간 그런 공식 같은 경우는 이거죠. P, A, B 이퀄 PA와 같다.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 얘는 두 개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B 그 다음에 A, B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 B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 중 하나만 독립이면 나머지는 싹 다 독립이야. 나머지 다 독립. 모두 독립. 독립운동 거야 그냥. 미쳤어 그냥. 하나만 독립은 다 독립이야. 그냥 연쇄도 다 해. 끝이야. 이렇게 돼요. 자, 네 번째. 표에서 이중 분할 표에서 가로 또는 뭐 세로의 비율. 비율이 같을 때 독립.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독립이니까 조건부 의미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파생되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도 크게 보는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약간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올 거고요. 나온다고 해도 약간 독립시행 느낌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니까 하나만 해보면 212번 있죠? 212 두 사건 A, B가 독립. 그럼 나머지 다 줄줄이 다 독립. 그래서 그냥 P, A 곱하기 P, B로 그냥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도 이건 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이거랑 똑같다는 것도 좀 약간 바꿀 수 있어야 돼, 솔직히. 아니 맨날 이것만 하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니네 막 그렇게 해놓고 막상 이렇게 바꾸지도 못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물론 뭐 얘를 가지고 보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만약에 A라고 주고 얘를 만약에 B라고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거는 A 여집합 교집합 B이기 때문에 1-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아까 얼마였냐? 이게 15분의 1이고요. 그다음 얘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연립하시면 바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아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규 분포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 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잘 해둬야 돼. 내가 나중에 정리까지 다 해줄 거야. 그거는 아마 내 거 들으면은 그거는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 할 거니까 조금 그럼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독립시행 확률만 하고 그때 좀 볼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